제주 보육교사 사건, 증명할 수 없는 의심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까? 어떤 사건은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데도 끝내 완성되지 않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사건만큼은 지금도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보육교사, 용의자는 그 시설의 원장.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법정은 달랐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다시 펼쳐봅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제주 해안가 인근 조용한 주택가의 어린이집. 그곳에서 일하던 28살 여성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원장. 112에 전화를 걸어 직원이 쓰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쪽 작은 방, 그곳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정돈되어 있었고 주변엔 격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에 가해진 압박의 흔적만 또렷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질식사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흉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도 격투 흔적도 없었습니다. 방문은 안쪽에서 잠기지 않았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현장이었습니다. 원장은 현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황해서 119에 먼저 연락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걸렸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한 사람을 향해 좁혀졌습니다. 현장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창문도 멀쩡했습니다. CCTV는 오래된 기기라 화질이 흐릿했지만 사건 추정 시각 전후로 건물을 드나든 사람은 원장뿐. 다른 교사들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고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둘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원장은 45살 어린이집을 운영한 지 10여 년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고 주변에선 말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와는 최근 몇 주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급여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체불된 수당을 요구했고 원장은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이 피해자를 부담스러워했다고, 자주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또 다른 직원은 사건 며칠 전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이 오갔다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말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고 기억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원장은 몇 달 전부터 직원들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며칠 뒤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원장을 의심했습니다. 의심과 증명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사망 추정 시각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로 좁혔습니다. 넓은 범위였습니다. 그 시간대에 원장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원장은 2시에 발견했을 뿐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이전엔 사무실에 있었다고, 누군가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엔 출입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고는 내부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부인 침입설은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수상한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흔적도 깔끔했습니다. 결정적 물증은 없었습니다.
원장의 손톱 및 시료, 의복의 섬유, 신발 밑창 흔적까지 모두 검사했지만 피해자와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도 일치하지 않았고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흔적이 섞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 흔적만으론 범행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배꼽 시계 논란이 터졌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을 좁히기 위해 법의학자는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체온, 사후 경직, 위 내용물, 그중 하나가 소위 배꼽 시계라 불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신의 배꼽 온도를 측정해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기법. 당시로선 보조적으로 쓰이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 결과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원장이 발견했다는 2시는 사망 직후였습니다. 그 시간에 원장이 현장에 있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배꼽 시계는 과학적 신뢰도가 낮다고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기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체온 측정은 주변 환경, 의복 상태, 개인 체질에 따라 오차가 컸습니다. 실내 온도, 바닥 재질, 옷의 두께, 사망 당시 긴장 상태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두 번째 감정에선 시각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오후 1시 반에서 3시 사이, 여전히 원장이 있던 시간대였지만 법정에서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기엔 애매했습니다. 틀린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수사팀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밀폐된 공간, 단둘이 남은 시간, 사건 직전의 갈등, 노동청 신고 협박. 하지만 법정에선 합리적 의심의 벽이 높았습니다. 당시는 2000년대 중반, 디지털 포렌식이나 정밀 DNA 분석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증거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도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지역사회였습니다. 소문은 빨리 퍼졌고 증인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원장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부 증인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원장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모든 조사에 응했습니다. 자신은 발견자일 뿐이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취조실에서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증언을 더 모았습니다. 금전 갈등, 냉랭한 분위기, 압박적 태도.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동기일 뿐 행위를 입증하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황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를 쌓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외부인 부재, 피해자와의 갈등, 발견 시각의 모순. 변호인은 정황만으론 사람을 단죄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배꼽 시계 논란은 법정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전문가 증인이 여러 차례 출석했고 의견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보조 자료로선 유효하다고 했고 일부는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해외 논문을 인용한 반론도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중했습니다. 유죄를 확신하기엔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원장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판결 이후 사건은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법의 한계를 지적했고 일부는 과학 수사의 발전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적으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고 원장은 제주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시 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인 없이 두 사람만 있던 시간, 급여를 요구하던 교사와 그 요구를 미루던 원장, 노동청 신고 협박이 있던 며칠 뒤 교사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은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것이 법의 원칙이기도 하고 때론 한계이기도 합니다. 제주 바닷바람은 여전히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어린이집 건물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법은 증명할 수 없는 의심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까? 정황이 아무리 명확해도 과학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법은 멈춰야 하는 걸까?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른 종류의 한계를 다룹니다. 대전의 한 은행에서 일어난 권총 강도 사건입니다. 범인의 얼굴은 명확히 찍혔지만 그를 찾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당시엔 의미 없던 증거가 시간이 지나 진실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 그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록을 남깁니다.